여기 재고자산의 평가. 여기는 이론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기로는 출제가 많이 안 돼요. 근데 아직 실기로 출제 안 한 지가 거의 6, 7년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재수없는 소리지만 6, 7년 정도 됐으면 낼 때가 됐죠. 그죠? 그래서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보죠. 자, 일단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가지 방법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가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인데, 여러분 선입선출법은 가급적 영어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좀 이따가 실기할 때 선입선출법이 영어로 돼 있어요. 어느 한 동네가.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줄임말이거든요. 그렇죠? FIFO라고 돼 있으면 여기 선입선출법이구나라고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의선출법은 그냥 영어로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없어요. 영어로. 그래서 호의선출법, 그리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소매제고법. 가끔씩 시험에 말문제로 어떻게 출제하냐면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 출제를 해버려요. 이건 듣고 버리세요. 여러분들 자세한 건 아마 회계사나 세무사 그 시험에는 계산 문제 낼 수 있지만 우리 그 전산세무나 재경관리사까지는 요거 계산 문제에 대해 출제하지 않고 이런 법이 있다라고만 해요.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재고자산을 추정하는 기말 재고자산을요 어쩔 수 없이 유통업에서 추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외워주세요. 다시 암기.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재고자산은 저가법 신고하면 평가손실 인정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저가법이라는 건 원가와 시가 둘 중에 작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가법의 6가지와 저가법의 6가지에서 총 12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평가 방법으로 법인세를 인정하고요. 여기 재고자산은 죄송하지만 이론으로 출제 많이 됐거든요. 제가 어저께 손익의 귀속시기 하면서 몇 개는 건너뛰었죠. 건너뛴 게 요 자산부채 평가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하면은 어떤 재고자산별로 평가를 하냐도 출제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일단 재고자산이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게 종류가 다양하죠. 뭐 상품, 제품, 원재료, 뭐 저장품 이런 거 소모품도 있고요. 그리고 영업장별이라는 건 우리가 홈플러스에 만약에 상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계동 홈플러스의 상품하고요. 저기 뭐 동탄 홈플러스의 상품 있잖아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종류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고 영업장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뭐 유제품이면 무조건 선입선출법 써라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럼 종류별은 뭐냐? 라고 하면 일단 제품하고 상품이 한 묶음. 그러니까 제품하고 상품은 판매 목적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제품, 재고품 얘는 완성이 안 된 군 한 묶음. 그 다음에 원재료 구매하는 거 한 묶음. 그 다음에 저장품 한 묶음. 요렇게 돼 있어요. 말문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매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재고자산이죠. 맞죠? 부동산 포함이고 유가증권은 별도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유가증권은. 그건 나중에 보시게 될 거고요. 좀 지루하죠, 여러분들? 좀 참으세요. 좀만 더 지루해져요. 좀만 더 지루해져요. 좀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할 건데, 재고자산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혹시라도 시험에 말문제가 나온다면, 또는 실기가 나온다면, 날짜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날짜를. 어떤 날짜를 외워주셔야 되냐? 이런 날짜. 여기. 뭐냐면,
최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언제까지 신고하냐라고 하면 여기요. 우리 재고자산의 평가의 최초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게 1기죠. 1기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1기의 과세표준 신고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2기 3월 말까지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얘도 알아야 됩니다. 뭐야? 왜 꺼졌어? 자, 얘를 하기 전에 얘도 좀 이어주세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변경신고. 자,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신고한대요. 그러면 문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사업연도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를 출제한다면서요? 그죠? 그럼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12월 31일이죠. 그럼 12월 30일로부터 이전 3개월이니까 이전 3개월이니까 우리 시험 목적상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9월 30일 이전까지는 변경 신고를 해야 세법에서는 적법한 변경 신고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날짜 2개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최초 신고는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고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 신고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다라는 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갑자기 왜 최초 신고 애니메이션 안 떼우고 바로 변경 신고로 왔는지는 여기 사례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왜요? 자, 우리가 이제 최초 신고면 설립한다라는 건 주로 1기니까 우리가 1기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2기 3월 말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변경이라는 건 1기 때는 변경이라는 표현 안 쓰고요. 2기서부터 변경이라는 말 쓰죠, 여러분들. 우리가 2기의 변경 신고는 아까 띄웠지만 우리가 2기 9월 30일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신고 기한은 2기 3월 말까지고요. 우리가 2기의 변경 신고 기한은 9월 30일까지죠. 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제가 띄우는 게 뭐냐면 회사가 이 LIFO는 여러분 후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요 시점에 후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언제 신고한 거냐면 최초 신고 기한 내에 회사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한 겁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2번은 회사가 최초 신고를 했어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최초 신고했는데 그게 법인세법상 최초 신고 기한을 지나서 후입선출법으로 최초 신고한 거고요. 들리세요? 그죠? 회사가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2기의 변경 신고 기한 내에는 최초 신고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우리가 최초 신고 기한을 지났고, 2기의 변경 신고 기한도 지나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각각의 경우에 세법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법인세에서는 적용을 할 건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연습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1번은 어렵지 않아요. 왜? 1번은 최초 신고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신고 잘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1기 때 후입선출법. 요 아래에 있는 건 회사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법인세법상 평가 방법을 뭐로 하겠냐라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그럼 최초 신고 기한 내에 회사가 후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잘 신고했으니까 1기서부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하겠죠. 적용하겠죠, 적용. 이렇게. 자, 이제 2번. 자, 그럼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겨서 최초 신고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겨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면 법인세는 이걸 무신고로 봐요. 무신고, 신고 안 한 걸로 봅니다. 신고 안 한 거.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해서 법인세에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혜택 주는 거예요. 왜 혜택을 주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금 재고자산의 평가니까 자산평가잖아요. 그럼 자산하고 이익은 같이 움직여요? 따로 움직여요? 자산 금액이 올라가면 이익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응? 자산이 올라가면 자본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이익하고 자본이 같이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자산이 커지면, 자산 금액이 커지면 이익도 커져요. 했죠. 근데 만약에 세법에서 무신고했는데 재고자산의 평가를 예, 적용하지 않으면 0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0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익이 줄어버리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무신고한 것으로 법인세에서 보게 되면 법인세는 얘를 선입, 선출법을 적용해서 평가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무신고시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 선출법 평가 외워주시고 자, 그리고 요거 설명할게요. 자, 이게 뜻이 뭐냐면 종합 이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 표현은 정말 그지같이 한 표현을 그지같이 어떻게 그지같이 표현했냐면 이거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 뭐냐면 최초 신고 기한은 2번하고 3번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2번을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겼지만 변경 신고 기한 내에는 최초 신고했다. 이상한 표현 썼죠. 무슨 말이냐면 변경 신고 기한 내에 최초 신고했다. 이거 뭔 개소리다라는 거예요. 변경 신고 기한 내에 변경 신고했다라는 말이 올바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문구 때문에 그래요. 이 문구가 뭐냐면 이 뜻이에요. 만약에 최초 신고 기한을 지나서 최초 신고했죠. 그럼 그건 변경 신고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최초 신고 기한을 지나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 신고를 최초 신고가 아니라 변경 신고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세법 입장에서는 2번하고 3번은 최초 신고 기한을 지나서 최초 신고했죠. 이건 최초 신고가 아니라 변경 신고처럼 해석을 해버려요, 그냥. 그 문구예요, 그 문구. 그러면 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2기의 변경 신고 기한 내에 변경 신고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문구입니다. 되시겠어요? 좀만 참아보세요. 조금씩 눈이 감기세요. 저도 여러분들 마음 이해해요. 마음 이해하는데 빨리 세무일급 합격해야죠.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경 신고 기한 내에 최초 신고하면 요건 변경 신고니까 변경 신고 기한 내에 후입 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2기서부터 이제 후입 선출법으로 세법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우리가 신고한 걸로 봅니다. 아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그럼 3번은 1기의 무신고죠. 그리고 얘는 2기의 변경 신고 기한을 지나서 변경 신고한 걸로 보겠죠. 이것도 여전히 무신고예요. 다만 3기의 변경 신고 기한은 3기 9월 30일까지겠죠. 그럼 3기의 변경 신고 기한을 지나서 변경 신고한 것으로 보겠죠. 3기 때는. 그렇죠. 그럼 세법은 3기서부터 우리가 후입 선출법으로 회사가 신고한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요거하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자, 보세요. 이제 요거하고 좀 쉬겠습니다. 마지막 교시 때는 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앞으로 이제 세무조정의 다른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교시는 여러분들 주무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피곤해하시는 건 마지막 교시의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그죠? 어디 패러디 한 건데,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게요. 선생님, 전 마지막 교시가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체력을 비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뭐냐면, 자, 이제 우리 회사가 쭉 후입 선출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재고자산을요. 평가를 하다가 우리 회사가 이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바꾸고자 싶은 거예요. 바꾸고.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요. 뭐로 변경하고 싶냐면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고 싶대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6기 때 당초에 후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6기의 변경신고 기한이면 6기 9월 30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6기 9월 30일 변경신고 기한 내에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6기의 변경신고 기한을 지나서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했다라는 게 되겠죠. 표현하자면. 자,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경우에 세법에서는 회사가 뭐로 신고한 것으로 보는지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이거는 우리가 변경 신고 기한 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변경 신고 잘했죠? 잘했으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6기서부터 총평균법으로 회사가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줘요. 변경 신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기의 변경신고 기한을 지나서 회사가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변경신고 기한 어겼잖아요. 기한을 어겼으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뭐로 신고한 것으로 보냐면 당초에 평가 방법 그대로 신고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에서는 당초의 평가 방법인 구입 선출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랬다가 이제 7기의 변경 신고 기한은 7기 9월 30일까지 거고요. 7기의 변경 신고 기한 이내에 우리가 2번도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 변경 신고한 거니까 7기서부터 법인세도 총평균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힘들다. 잘했어요. 자, 좀 쉴게요, 여러분들. 좀 마지막 교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